국내 코로나19 환자는 하루 사이 467명이 늘어서 이제 6,0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42명으로 늘었습니다. 메르스 때를 넘어선 겁니다. 정부는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환자가 늘고 있는 경북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구와 청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오늘 경북 봉화의 한 요양원에선 한꺼번에 30명이 넘는 환자가 확인됐는데 먼저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효정 기자, 오늘도 환자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 시각까지 몇 명입니까? 네, 이곳 늘푸른 요양원에선 어제 79살 그리고 89살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자 입소자와 종사자 등 11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오전 34명 그리고 조금 전 1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총 47명입니다. 반면 3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30명은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폐쇄된 상태라고 하는데 안의 상황이 혹시 취재가 됐습니까? 네, 저희가 내부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시설 안에 어쨌든 확진자 아닌 다른 노인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보호자분들이 어떻게 돌보고 계신지. 그냥 같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진짜 방에 들어갈 때 그냥 모서가 입고 들어가요.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어르신 혼자 놔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네, 현재 이 요양원 안엔 112명이 있습니다. 내부에선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입소자들을 계속 보살펴야 하는데 이 확진자가 나오기 전과 크게 달라진 조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확진자들만 따로 모여서 이 3명이 방 하나씩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확진자를 직접 돌보지 않는 요양보호사들은 마스크 외에 특별한 장비가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경북도청에서도 2층 간에 이동을 하지 말아라 정도의 지침만 내려왔다고 합니다. 네, 푸른 요양원 말고도 봉화에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곳이 더 있다면서요? 네, 여기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한 병원인데요. 저희가 낮에 다녀온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예. 푸른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 4명은 며칠 전부터 이곳 봉화 해성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욕창 등 평소 앓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인데요.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이들도 검사를 해봤고 2명이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83살과 87살 여성입니다. 경북의 음압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진자들은 아직 이 병원 1인실에 격리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입원 환자와 의료진 등 총 98명은 오늘 새벽까지 검사를 마치고 안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병원은 폐쇄된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까지 추가로 전해드리면 해성병원에서 현재까지 107명의 검체를 채취했고 이 중에 98명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은 지금 찾은 상태입니까? 봉화에서는 지난달 27일에 나온 첫 번째 확진자 20대 남성 1명만 포항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도청은 오늘 나온 이 확진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동의료원 등 이 주변 병상을 찾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안팎을 오가기 때문에 또 다른 전파 우려도 있는데 지금 동선이 확인이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동선이 속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요양원 종사자와 같은 이들의 동선을 좀 살펴보면 대형 마트나 터미널, 미용실, 그리고 동네 의원 등도 들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성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응급실에 갔던 확진자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역사회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큰데 당장 봉화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던 해성병원은 오늘 폐쇄가 된 실정입니다. 네, 오효정 기자였습니다. 경북 경산시는 대구와 청도 사이에 있는 인구 28만여 명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경북 전체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여기에서 나오자 정부가 특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에 확진자가 증가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경북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청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현재 3곳의 선별진료소도 더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지역 내 확진자 증가 추이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경산의 확진자 수는 347명입니다. 지난달 1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어제는 하루 만에 59명이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와 같은 생활권인데다 이곳 역시 신천지 신도에 의한 전파가 빠르게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경산에서 신규로 확진되고 있는 환자 중에서도 거의 반이 넘게가 신천지 교도 내지는 신천지 교도와 관련된 사례로 요양시설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경산 서린 요양원에서 13명, 엘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서 3명의 환자가 나오는 등 집단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요양시설엔 바이러스에 취약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더 위험합니다. 경상북도는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581곳의 생활시설을 아예 2주간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어제 대구 북구의 장애인 거주시설 성보재활원에선 확진자 9명이 나왔습니다. 근처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고 오늘은 경북 봉화 푸른요양원에서 수십 명 확진자가 나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고위험군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계속 발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 직접 선별진료소로 가서 검사하는 게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감염됐더라도 열이나 기침, 가래 같은 일반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집단 생활을 하는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시설은 찾아가서 검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생활시설 581곳을 아예 2주간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시설 이용자들은 외부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도 일주일가량 외출하지 않고 외부와 접촉을 차단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모르는 환자들이 전국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42명으로 늘면서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 오늘 사망자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들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오늘 오후 기준 중환자는 49명입니다. 특히 인공호흡기나 에크모를 사용해야 하는 위중한 환자는 26명입니다. 사망자 수도 42명이 됐습니다. 메르스 때의 사망자 수를 넘어선 겁니다. 모두 60대 이상으로 나이가 많고 또 대부분은 지병이 있는 고위험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병이 없는데 사망한 80대 노인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건당국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숫자 자체는 사실 현재로서는 의미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연결고리가 분명치 않은 사례도 이미 지나갔거나 또 앞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시기다. 집단 감염의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의 휴관 기간도 2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증상이 심한 환자하고 비교적 가벼운 환자를 좀 구분을 해서 치료하는 건 잘 되고 있습니까? 일단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오늘까지 대구 경북에서 문을 연 센터는 5곳이고 내일도 추가로 1곳이 더 문을 엽니다. 그리고 충청 지역을 포함해서 4곳의 센터가 더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내로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센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순조롭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경증 환자를 빨리 센터로 옮겨서 병상을 확보하고 또 중증 환자를 대신 입원시켜야 하는데 입원한 환자의 중증도를 다시 분류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격리가 해제된 사람들도 많아졌죠? 네, 지금까지 완치돼서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하루에 1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 동안에 완치돼서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47명입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총 완치된 사람은 총 88명입니다. 격리 해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앞으로도 격리가 해제되는 사람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별다른 증상 없이 발병으로부터 3주가 지나면 검사를 하지 않아도 격리를 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윤재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대구에서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게 여전히 문제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7개월 된 아이는 얼마 전에 폐렴까지 앓았지만 일주일 가까이 병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대구 시민 A씨 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를 빼고 아내와 5살 딸, 7개월 된 아들입니다. A씨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곧장 보건소에 전화했습니다. 그럼 얘들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아이가 좀에다는 7개월인데. 선생님, 제가 사실 의사는 아니라서 그 추후에 치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저희가 확진이 나면은 저희 병상 배정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큰 증상이 없으면은 굳이 입원을 안 하는 경우도. 확진자가 머물 병상이 부족하니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A씨 자녀는 최근 폐렴을 앓은 적이 있었고 A씨는 다시 보건소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하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A씨는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나오기 전에 둘 다 폐렴을 한번 입원을 했었어요.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면은 검사는 진행을 안 하고 보통은 증상이 있으실 때 검사를 해야지 좀 더 그 병원균 발견하기가 좋아가지고 저희는 일단 자가격리를 먼저 시킨 다음에 증상이 있으실 때 저희 쪽에 연락해서. 보건소는 확진자가 나오면 이들의 증상을 자세하게 묻도록 돼 있습니다. 하루 2번씩 모니터링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27일 확진이 됐는데 불구하고 그 명단이 어제 올라왔답니다. 저희가 연락 안 하면 연락 온 게 없어요. 그 사이 아이들은 발열과 기침, 오한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엿새가 지난 어제 A씨 아내와 아이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습니다. 대구에서 병상이 부족해 병원을 가지 못하는 확진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확진자 개개인의 상태와 위험성을 확인하는 일만큼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어제 걱정된다고 전해드렸던 동전 노래방에서의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같이 갔던 일행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같은 방을 썼다가 감염된 사례도 확인이 됐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의 동전 노래방입니다. 확진자 3명이 이 노래방 10번 방을 이용한 건 지난달 21일입니다. 먼저 25살 A씨가 1시간 13분간 머물렀습니다. A씨가 나간 뒤 6분 뒤엔 20대 남녀가 10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1시간가량 머물렀습니다. 이틀 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10번 방에 있었던 두 남녀도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노래하면서 바이러스가 방 안에 가득 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침이 튀는 마이크에 입술이 맞다 전염이 쉬웠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침방울이 튀거나 그러면은 젖을 수 있고 그 항균 작용을 바이러스를 포집한다는 그런 것은 과학적인 근거도 없을 뿐더러 동전 노래방이 대체로 무인으로 운영돼 환기나 소득이 취약한 것도 걱정스럽습니다. 알바를 써야 되는데 알바들이 무서워서 못 나온다고 하니. 어제 확진자가 나온 창녕의 동전 노래방에서도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노래방에서만 벌써 5명인데 최근 보름 사이 이곳을 2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집단 감염이 걱정되는 또 한 군데가 부산의 한 학원입니다. 어제 수강생에 이어서 오늘은 원생 부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들만 20명이 더 남아 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른 부산의 학원에서 오늘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원생의 학부모로 지난 22일 원장과 20분가량 상담을 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학원 강사를 시작으로 26일 원장, 29일 여학생과 어제 남학생에 이어 이 학원에서만 5번째 확진자입니다. 특히 확진된 원장이 지도했다는 다른 20여 명의 학생들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이 접촉한 사람은 40명이 넘습니다. 또 감염된 학생들의 접촉자는 400여 명에 이릅니다. 추가 감염자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또다시 나오면서 이곳 학원가는 비상입니다. 하지만 임대료 등 재정 문제로 문을 닫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일부 학원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정금은
나가고 있는데 그 학교가 오픈하는 3월 23일까지 계속 문을 닫게 되면은 거의 수입이 없다고 봐야 돼서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휴원학원을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